새정치민주연합 수석대변인 유기용 의원입니다. 오전 현안 브리핑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중 FTA 협상 졸속 타결, 농업 등 피해 산업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 한중 FTA가 타결되어 양국 정상회담에서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한중 FTA 졸속 타결을 심각하게 우려하며 농업 등 피해 산업에 대한 대책 마련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중국이 우리의 최대 수출국이자 수입국인 만큼 한중 FTA 타결은 우리 경제에 절대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중 FTA가 타결되면 수입액 기준 85%에 달하는 품목의 관세가 즉시 또는 20년 내에 사라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박근혜 정부가 정상회담에 맞춰 한중 FTA라는 중대사를 졸속하게 타결했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습니다. 우선 한중 FTA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장밋빛 전망이 우려스럽습니다. IT 및 자동차 시장에 대한 수출을 기대하지만 현지 생산 비중이 높고 정유, 화학 업종 역시 관세율이 높지 않고 중국 내 공급 과잉인 상황을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 정부는 한중 FTA 발효 후 10년 뒤에 GDP가 3% 증가할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중국이 제조업을 턱밑까지 추격한 상황에서 장밋빛 환상에 기초한 한중 FTA, 다시 하겠습니다. 장밋빛 환상에 기초한 한중 FTA 졸속 타결이 과연 국익을 위한 것인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편 한미 FTA 타결로 농축산물은 치명적인 피해가 우려됩니다. 지난해 우리나라는 57억 달러, 6조 원에 달하는 농식품을 중국에서 수입했습니다. 한중 FTA 타결로 농업 분야 피해가 한미 FTA의 5배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한중 FTA가 타결되면 농업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던 우리 농민들의 목소리를 박근혜 대통령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한중 FTA 졸속 타결을 비판하며 농어민 및 피해 산업에 대한 대책을 신속히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사면초가 한국 외교, 남북 대화 복원이 최우선이다. 박근혜 정부의 외교 정책이 대한민국을 급변하는 동북아 정세에서 외톨이로 만들고 있어 대단히 우려스럽습니다. 중국과 일본은 정상회담을 갖기로 합의했는데 야스쿠니 신사 참배와 센가쿠 열도 문제에 대해 일본이 중국의 요구를 상당 부분 수용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미국은 클래퍼 국가정보국장을 북한에 특사로 보내 오바마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했고, 북한은 억류 중이던 미국인 2명을 전격 석방했습니다. 일본은 일본인 납치 문제를 고리로 북한과 지속적인 대화와 접촉의 끈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사면초가의 상황이 됐습니다. 미국과 중국 그리고 북한이 현안 문제를 매개로 관계 개선을 도모하고 있는데 정작 한국은 동북아 외교에서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는 것입니다. 크게 2가지 원인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정부가 남북관계의 주도권을 상실한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제2차 고위급 회담을 합의하고도 기껏 대북전단 문제를 관리하지 못해 대화 복원의 기회를 놓쳤습니다. 한편으로는 외교가 수동적이고 무능하다는 것입니다. 과거사 문제에 대한 반성 없이 대화도 없다는 원칙만 내세웠을 뿐 일본의 구체적인 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했습니다. 미국이 북한에 누구를 특사로 파견하는가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무능을 노출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박근혜 대통령께 동북아 정세를 능동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대북정책, 외교정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충고합니다.
대북전단 문제조차 관리하지 못해 고위급 회담이 무산됐는데 대통령이 통일 대박론을 외치는 것은 공허하기 짝이 없습니다.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이니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니 겉멋만 부린다고 외교의 무능이 가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남북 대화를 복원해야 합니다. 한반도 주변국이 서로 다가서는 상황에서 남북 대화를 복원해야 동북아 외교를 주도할 수 있다는 것을 박근혜 정부는 명심하기 바랍니다. 거짓말과 물타기를 중단하고 무상보육 예산 지원 즉각 결단하라. 무상보육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박근혜 정부의 궤변이 블랙 코미디 수준입니다. 어제 청와대 안종범 경제수석은 무상급식은 대통령의 공약이 아니고 무상보육은 대통령의 공약이라면서 지방교육청의 법적 의무사항이라고 발언했습니다. 강조해 말씀드리지만 무상보육 누리과정 예산은 정부가 지원하는 것이 유일한 대책입니다. 안종범 경제수석의 발언처럼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공약집에서 보육의 국가 완전 책임제 실현을 약속했습니다. 당연히 국가 예산으로 지원하는 것이 맞습니다. 시도 교육감들이 무상보육을 하고 싶어도 예산이 없어서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청와대가 대책을 마련하기는커녕 무상급식 때문에 무상보육이 어렵다는 정략적 물타기에 나선 것은 무책임하고도 모렴치한 일입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들 급식을 빼앗아서 유치원과 어린이집 아동들 무상보육을 하자는 말입니까? 형들 밥그릇을 뺏어서 동생 주자는 말입니까? 당초에 기재부가 누리과정을 도입할 때 내년 예산을 10조나 잘못 예측해서 무상보육 예산이 펑크가 난 것입니다. 청와대의 거짓말은 이것만이 아닙니다. 안종범 경제수석은 누리과정을 법적으로 지방교육청이 하게 돼 있다고 말했지만 해당 시행령은 유아교육법 등 상위법을 위배했다고 여러 차례 지적됐습니다. 더 이상의 소모적 논란을 하는 것은 우리 아이들 앞에 부끄러운 일입니다. 청와대와 새누리당 지도부는 재정 파탄 지경에 이른 시도교육청에 무상보육을 떠넘길 것이 아니라 대통령의 공약대로 무상보육 예산 편성을 외면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이들 밥그릇 뺏을 생각 말고 사자방 국조에 협조하는 것이 도리이다. 청와대와 새누리당 지도부가 무상급식을 정치쟁점화하는 것은 사자방 비리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에 물타기를 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4대강에 최소 22조 원 이상을 쏟아부었고 대국민 사기극인 자원외교로 34조 원의 빚을 졌습니다. 방산 비리로 천문학적인 국고 손실이 있었습니다. 최소 100조 원의 국조를 다시 하겠습니다. 최소 100조 원의 국고를 탕진한 것입니다. 누리과정과 무상급식에 연간 6조 6천억 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사자방 비리로 정부가 국고를 탕진하지 않았다면 올해 기준으로 무려 15년치의 무상보육, 무상급식을 전액 지원할 수 있습니다. 무상급식에 대한 모렴치한 물타기를 중단하고 청와대와 새누리당이 사자방 비리에 대한 국정조사를 수용하는 것이 아이들과 국민 앞에 해야 할 최소한의 도리입니다. 오늘 당무위원회 결과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당무위원회 회의에서는 다음의 건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첫째, 전당대회 준비위원회 설치 구성을 의결했습니다. 당무위원회는 당규 제4호 전국대의원대회 준비위원회 규정의 제2조, 제3조에 따라 전국대의원대회 준비위원회 설치했습니다. 그 명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원장 김성곤 의원, 부위원장 이상민 의원, 최규성 의원, 총괄본부장 조정식 사무총장,
위원으로는 김상희 의원, 김영록 의원, 김현미 의원, 윤호중 의원, 정성호 의원, 이목희 의원, 김성주 의원, 배재정 의원, 윤관석 의원, 이원욱 의원, 전정희 의원, 전해철 의원, 진선미 의원, 최원식 의원, 홍은학 의원, 그리고 원외로 황인철 전 청와대 비서관입니다. 이렇게 20명으로 구성이 됐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김성곤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공정한 전대, 화합하는 전대, 희망을 주는 전대가 될 것임을 약속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목포 시의회의원 고승남 당원에 대한 제명을 의결했습니다. 고승남 의원은 당 소속 시의원임에도 불구하고 당의 지침을 무시하고 목포시의회 부의장에 출마함으로써 당규 제10호, 제14조를 위반했기에 제명을 의결했습니다. 이상입니다.